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지난 27일 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과 밀접 접촉간 27명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학생과 교사들에게도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여수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42건으로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전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차단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전북 정읍에 있는 오리 농장에서 AI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순천만 등 도내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접 농가에 대한 소독에 나섰습니다. 도는 또 긴급 방역비 24억 원을 투입해 가금 농가에 생석회 차단 방역 벨트도 만들 예정입니다. 전두환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인데요.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재판을 서울에서 받겠다거나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질질 끄는 바람에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8차례 공판이 열리는 동안 전두환은 2차례 출석했고 그때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과나 반성은커녕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리해. 하지만 헬기 사격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국가수와 국방부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도 헬기 사격은 명백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전두환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용대 신부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5.18 진상규명회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재판이 참으로 뜻이 깊은 것이죠. 전두환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유권 차원에서 총을 쏜 게 아니라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한 사실상의 학살이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5.18 진상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5.18 역사 왜곡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광주법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보건의료시설이 열악한 낙도에는 보건진료소가 유일한 의료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진료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에서 100길로 10여 분이면 닿을 수 있는 신안군 고이도입니다. 120여 가구 200여 명의 주민들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고이도의 유일한 의료시설인 보건진료소는 이달부터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이곳 마을에서는 보건진료소가 문을 닫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다가 이렇게 문을 닫혀서 오랫동안 놔둬도 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육지는 금방 아프면 차가 와서 실어가지만 여기는 깜빡해도 죽어요. 노인들이 이게 밤에나 이 불편점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다 연락도 안 될 때는 이거 연락 없이 죽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신안군 지역에서 지난달부터 이처럼 문을 닫은 보건진료소는 고이도를 포함해 모두 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규 보건진료소장이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직무교육을 받으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직무교육은 보건진료소장이 낙도에서 100여 가지에 이르는 의학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신안군은 이 직무교육이 코로나 확산 등으로 지연되면서 이 같은 불편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근 진료소장님들이 주 1회 출장 진료 중입니다.
내년 5월 교육이 끝난 대로 충원해 있어 신안군은 보건진료소장의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이 같은 공백을 막기 위해 올해 14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당장 내년 4월까지 섬 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최근 서남 해안의 조기가 대풍어를 이루면서 난데없는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항구의 어선들이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출항을 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폐기물 수백 톤이 쌓여버린 겁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어선 100여 척이 오가는 목포항. 가는 곳마다 버려진 쓰레기와 항구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폐그물이 차지해버린 상황. 항구 근처에 버려진 폐그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최소 수백 톤은 되어 보입니다. 그물에 말라붙은 각종 어획물로 악취가 넘쳐나고 바닷속 폐어구는 선박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선주는 이거 새에다가 싣고 나가고 저기 따고 나서 여러분 녹화한 거죠. 이거 오래됐다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래됐는데. 항구 전체가 쓰레기장으로 변한 건 2달여 전부터. 최근 흑산도 근해에 대규모 조기어장이 형성되면서부터입니다. 어선들이 잡은 고기를 항구에 풀어놓고 나가는 과정에서 망가진 그물을 버린 채 다시 출항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항구 관리를 맡은 해양수산청은 예산 부족과 폐기물을 버린 어선이 치워야 한다며 그동안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들이 많이 해상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됐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선제수께서 치우기로 합의를 보셨는데 손님들이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고자 우리가 인부를 고용해서 지금 5일 전부터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조기잡이 선주들로 구성된 유자망협회는 항구 폐기물을 치우려면 일주일가량 소요된다면서 앞으로 그물 등을 무단 투기하는 어선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도내 섬들이 다리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준비 중인 섬 박람회에서도 해상 교량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드넓은 해안섬과 무수한 섬들. 전남의 해양자원은 주민들의 소득이자 관광산업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맞춰 비대면 관광이 정착되면서 섬을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섬의 풍광과 특성을 담아낸 관광 자원화 사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로 치우쳐 있는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구체화하는 것도 흐름을 같이 합니다. 1,400km의 해안길에서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있고 그 길에 자리한 섬들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남해안 길들이 섬을 통해서 연결도 되고 그래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은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경남, 부산까지 함께 연대해서 하게 되면은 전남 관광이 해양 관광에서 문화예술적인 그런 관광까지 접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개통되고 있는 해상 교량을 연결고리 삼아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아진 것도 섬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지는 것은 물론 섬을 주제로 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개통된 여수 고흥사의 다리를 통해 관광 활성화의 가능성을 엿본 만큼 앞으로 건설될 다리가 지역 관광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지 기대됩니다. 섬 박람회를 통해서 다양한 그야말로 전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해상 교량들이 준비가 돼 있고 그 해상 교량을 통해서 어떤 섬 투어라든지 다양한 체험,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 기후와 수몰 등 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도 공유할 예정이어서 섬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론회장도 마련됩니다. 고립과 단절로 함축됐던 섬의 의미가 소통과 화합으로 전환되고 있는 해양 관광 시대. 그 중심에 위치한 해상 교량들이 섬의 확장성에 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임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설 현장은 내일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공사 시작 전 소화기 등의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 현장이 적발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소방서는 특히 용접 작업을 하는 공사장에서 큰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논문 대필 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광주교대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전 광주교대 A씨에 대한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